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우리 드디어 우리 역사의 최초 유과인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테니까 교과서에 있는 친구는 해당 페이지 펼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정식 1강의 핵심 키워드는 요렇게 6개 정도를 제시했습니다. 요 키워드 중에 한두 가지를 활용해서 수업 시간 전에 질문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. 자, 들어갑시다.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당시 세계적인 배경을 하나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, 여러분, 우리 지난 시간에 청동기까지 봤잖아요. 여러분, 청동기 때 문명이 등장한다고 했죠. 근데 세계적으로 4개의 대표적인 문명이 있어요. 여러분 알다시피 뭐 메소포타미아, 이집트, 인더스,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있죠. 이 4가지 문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. 뭐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거, 그다음에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,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신앙 같은 거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, 그리고 또 물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. 여기 물가에 있는 거 다 보이시죠? 강가에.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자, 그리고 국가가 등장한다는 뭐 이런 거 공통점은 상식적으로만 아시면 돼요. 자, 중요한 건 뭐냐면 고조선이 등장했을 때 우리 주변 상황은 어땠느냐. 근데 우리 주변이라고 해봤자 중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. 자, 중국에는 당시에 요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. 물론 시기적으로 좀 달라요. 단계적으로 있는 건데 이 BC 2070년경에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나중에 그게 상나라로 바뀌어요. 그리고 주나라로 바뀌죠. 바로 이 시기쯤에 고조선이 등장해 우리나라도. 그래서 여기 고조선 있죠. 네, BC 2333년에 성립이 됐다고 알려진 이 고조선은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서 더 잘 알고 있죠. 그렇죠? 단군 신화는 일단 이 오늘의 영상에서 쌤이 자세한 의미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. 우리가 수업 활동에서 단군 신화 보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일단 생략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, 쌤이. 뭐 여기 호랑이랑 곰이 있는 이유 다 알 거야, 그렇죠?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단군 신화를 통해 알려진 이 고조선. 자, 고조선의 문화권은 지도를 통해서 보면, 요 정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.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. 왜 이렇게 고조선의 영역을 이렇게 설정하냐면, 이 영역에서 주로 요런 세 가지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. 요건 옛날에 우리 청동기 할 때 봤던 세영동검, 그 다음에 요거는 고인돌인데, 약간 한반도 북부 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북방식 고인돌,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 톡인데 이건 미송리식 톡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를 봤는데 요 시기에는 요 우리 이 지역에 미송리식 토기가 유명하죠. 요 세 가지가 중국 지역에 있는 동검이나 무덤이나 그리고 토기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고조선의 문화권이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죠. 자, 고조선이 한참 발달하고 있을 때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? 당시 중국은 주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춘추 시대랑 전국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로 분열돼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시기였어요.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 공자, 맹자 이런 제자백가들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사람들이죠. 자, 바로 이 시기에 고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저기 뭐야 철기 같은 거 있죠. 철기 같은 걸 받아들여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 시기까지 청동기라고 하죠. 청동기보다 좀 더 강한 금속이 바로 철이야, 철. 그래서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고조선 역시 급속한 사회 발전을 이룩 하죠. 자, 근데 이 국제 관계에서는 특히 고조선을 이웃하고 있는 연나라가 고조선하고 많은 대립을 하면서 고조선이 영토를 많이 뭐 뺏기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기도 합니다. 자, 이어서 보시면 자, 춘추 전국시대가 221년쯤에 끝나요.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진시황제 있죠. 그 진시황제가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죠. 그래서 진나라가 등장한 거야.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 진나라 오래 가지 못해요. 왜냐하면 이 진시황제가 진시황릉에다가 이 만리장성 흉노족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을 쌓고 뭐 그 외에 대규모
토목공사를 워낙 펼치다 보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반란을 빡 일으켰죠. 그래서 그 혼란기를 틈타서 진나라를 멸망하고 한나라가 등장해요. 그게 바로 BC 206년경인데 바로 이런 중국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아까 지도에서 봤던 연나라 있죠. 그 연나라의 유민인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와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고조선 왕이 준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준왕이라는 사람이 위만을 받아들이고 그래 너는 우리 그 변방 쪽을 지켜라 라고 관직 같은 것도 내주죠.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195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준왕을 몰아내버려요. 그래서 준왕은 한반도 남부로 쫓겨나고 이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죠. 하지만 국호를 바꾸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 이후부터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만 조선이라고 하죠. 위만 조선 시기가 되면 철기를 더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력을 강화하고 위만 조선이 한반도 남부에 있는 국가랑 중국 그 사이에서 이 중개 무역을 주관하면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한나라가 국가 초기에는 좀 정신이 없다가 국가 체제를 정비한 한 무제 시기에 이르면 이 위만 조선을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죠.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기원전 109년 한무제가 고조선에 사신을 보냈다. 右渠，你不仅未尝入见天子之身的朕，并对甄藩旁众国御尚书见朕有拥恶不通。朕命派遣使臣涉河代替朕，望右渠你以臣下的身份，有礼的秉承一职。 大胆！竟敢将皇帝陛下的轿子置于地上，真是岂有此理！ 너에게 황제일지 모르나 나에게 황제는 아니다. 가라! 당시 고조선은 동방의 나라들과 한나라의 무역을 중개하며 이익을 얻고 있었다. 한무제는 고조선의 중개 무역을 막고 이 나라들과 직거래하고자 했다. 네,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?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당시 고조선과 이 한나라의 갈등의 문제는 중개무역에 있었다. 아무래도 한나라는 한반도 남부 국가와 직접 교역을 하는 게 이득인데 고조선이 그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. 그래서 중개무역 관련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었던 건데 고조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이득을 취해야죠. 그래서 그 국가 간의 그런 이익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거야. 그래서 한무제가 군대를 육군과 수군을 보내요. 꽤 많은 숫자를 보냈죠. 육군 5만 명, 수군 7천 명을 보내요. 그래서 고조선은 거기에 맹렬하게 항전을 했죠. 이 지도는 여러분 사실 참고로 워낙 고대사가 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야. 쌤이 뭐 딱 하나를 제시하자기보다는 이렇게 설이 갈린다는 거 그냥 한번 여러분 보여주려고 한 거고,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려진 정설은 당시 수도가 여기 평양 쪽이었어요. 평양. 그래서 육군이 요렇게 평양으로 오고 수군이 요렇게 건너와서 공격을 한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조선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던 게 그 강력한 한무제의 공격을 막아내요. 꽤 막아내서 이 전선이 교착 상태에 이르르고 한무제가 경노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전쟁 상태가 한나라한테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. 근데 어쨌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고조선 내부에서 신하들 간의 내부 분열로 인해 왕이 암살당하고 그렇게 되면서 고조선이 결국 108년에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하는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